챗GPT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당장이라도 모든 걸 바꿀 것 같았는데 지금 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지나친 기대나 공포심을 걷어내고 필요한 상황에서 챗GPT를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글을 쓸 때는 어떻게 챗GPT를 이용해야 가장 좋을까요? 저의 생각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글 쓸 때 챗GPT를 제대로 이용하는 건 챗GPT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에서 글을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나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넷에 이미 올라와 있는 글을 또 올릴 거면 굳이 고생해서 글을 쓸 필요가 없겠죠? 내 일상을 담은 글이든 브랜딩을 위한 글이든 수익화를 위한 글이든 글쓰기의 목표는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영역을 만드는 일이죠. 근데 챗GPT의 작동 방식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챗GPT는 쌓여있는 데이터를 긁어모아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해요. 물론 여러 번 물어보면 그때그때마다 다른 대답을 해주긴 하지만 그 다른 대답 역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식적인 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GPT를 이용해서 글을 쓰면 쓸수록 누구나 쓸 수 있는 표준적인 글을 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아마 챗GPT를 이용해서 완성한 글과 비슷한 글은 이미 인터넷에 널려 있을 겁니다. 여기서 누군가는 브레인스토밍을 위해서라도 챗GPT는 유용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작년 11월 말에 챗GPT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막막할 때 챗GPT의 도움을 받고 글을 쓰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챗GPT를 통해서 글감을 얻어 글을 쓴다는 게꼭 좋기만 할까요? 저는 글감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때가 남들과는 다른 구별되는 나만의 이야기를 찾는 시간이니까요. 만약 계속 챗GPT를 이용해서 글감을 찾고 사고를 한다면 당장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생각하는 방법을 잊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자동화 기계로 우리의 손과 발을 대체하는 건 우리 몸을 더 편하게 해줄 수도 있지만 우리 뇌까지, 우리의 사고까지 AI에 넘겨주는 건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리 뛰어난 도구가 주어져도 그걸로 뭘 하고 싶은지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다면 사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요즘 저는 챗GPT를 이용해서 브레인스토밍 하는 것도 경계하고 있어요. 저는 챗GPT가 던져주는 글감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지 않거든요. 설사 2배, 3배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글로 풀어내는 걸 저는 하고 싶습니다. 담당한 직무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도 계세요. 매일 콘텐츠를 찍어내야 하니까 챗GPT의 힘을 빌리는 건 물론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면 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우리의 글쓰기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혹은 악영향을 주는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때입니다. 챗GPT한테 인터넷에서 떠도는 정보들을 취합해달라고 해서 글을 하루에 10편씩 찍어낼 수 있다고 해도 누구나 챗GPT만 있으면 쓸 수 있다면 그건 글로서 가치가 아예 없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생기는데요. 챗GPT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면 어떻게 글감을 찾아서 글을 쓰는 게 좋을까요? 저는 글감을 떠올리는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더 많은 글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물에서 물을 어떻게 퍼올릴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강물이 내 우물을 통하도록 만드는 거죠. 어떻게 글감을 떠올리든 언젠간 글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매일 글감이 생성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저는 나의 인생을 옮기는 글쓰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 생활에 진심이라면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때그때 느낀 점을 글로 쓰고, 인간관계에 진심이라면 친구들과 왁자지껄하게 놀면서 쌓은 추억들로 글을 쓰고, 글쓰기에 진심이라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력을 다해 글을 쓰면서 그 경험을 사람들과 나누는 거죠. 회사 생활을 하지 않고 회사 생활 팁을 알려주는 콘텐츠를 만들고, 직접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사업 잘하는 법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글 쓰지 않으면서 글쓰기 잘하는 방법을 공유하는 콘텐츠를 만들면 글감은 금세 바닥나고 머리를 쥐어짜서 뻔한 글만 쓰는 스스로가 더럽게 느껴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백하자면 사실 제가 그랬어요. 23년 2월부터 저는 글쓰기 커뮤니티를 운영하면서 지금 한가하게 철학 에세이를 쓸 때가 아니다 이런 핑계로 철학 에세이 쓰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몇 개월째 글을 쓰지 않으면서 글쓰기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콘텐츠 기획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무엇보다 결과물이 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글을 쓰고 있지도 않으면서 작가인 척 글쓰기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훈수드는 제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서 매일 철학책을 읽고 브런치에 철학 에세이를 연재를 하고 있어요. 매일 더 좋은 글을 쓰기 위해서 고민하고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데 7, 8시간씩 고심하면서 글을 쓰니까 글쓰기 콘텐츠 기획 시간이 따로 필요하지가 않은 만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챗GPT를 이용해서 글을 쓰는 걸 좀 경계할 생각이에요. 그저 그냥 누구보다 치열하게 글을 쓰면서 직접 느끼고 배운 점들을 콘텐츠로 공유할 계획입니다. AI의 도움을 받아서 누구나 양껏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온 만큼 관건은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서 나만의 서사를 만들고 이를 소재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AI에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의 글을 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누구나 쉽게 글을 쓸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축복이에요. 근데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유튜브에서
비슷한 콘텐츠를 수시로 볼 때마다 쉽게 글을 쓰고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글 쓸 때 드는 시간이 확 준 만큼 어떻게 나만의 글을 쓸 수 있을지 고민하는 시간을 더 늘려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리 뛰어난 AI가 등장해도 남들과 구별되는 나만의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글쓰기는 큰 의미가 없을 테니까요. 그럼 한 사람의 이야기가 한 편의 작품이 될 때까지 저는 또 유익한 글쓰기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스토랑이었습니다.